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장이자 국회 법사위원으로서 내란 종식과 국정혼란 수습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해오신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을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균택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박균택입니다. 자, 의원님 최근에 첫 번째 의정보고회를 굉장히 성황리에 가지셨던데 많은 분들 좀 만나셨을 텐데 어떤 말씀들을 좀 많이 들으셨는지요? 예. 이번이 이제 국회의원 임기 시작 1주년을 맞아서, 예. 제 의정활동상을 이제 보고드리고, 또 우리 민주진영이 대선 승리한 것을 함께 만들어주신 지역 구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는 자리였습니다. 네. 서로가 서로에게 축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그런 즐거운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균택 의원님 하면은 또 국회의원이 되기 전부터 또 국민적인 스타 아니시겠습니까? 굉장히 또 인기가 많으시고 또 지역구 의원분 가운데서도 굉장히 또 열심히 또 활동을 해주시는데요. 다행입니다. 의정보고에 굉장히 또 성황리에 맞춰서요. 예, 감사합니다. 자, 이 또 의정 활동을 또 인정을 받으셨는지 또 이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에서 기획위원을 또 맡으셨더라고요. 어떤 좀 역할을 하시게 되는 거고 각오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정치행정분과 위원을 맡고 있는데, 검찰 등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이 잘 진행되도록 하는 노력이 가장 기본적인 임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전반을 다 또 관여할 수 있는 위원, 또 행정 정치 담당 위원으로서 우리 광주에 필요한 현안들, 이것들이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국정과제에 잘 반영하도록 옆에서 좀 요청하고 지원하는 역할도 함께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국가적으로 필요한 권력기관 개혁 문제나 우리 광주에 필요한 현안 어떤 과제들, 이게 해결되는데 앞장서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본격적인 주제에 넘어가 보죠. 정말 의원님께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최혜병 특검이 좀 발의되는데 굉장한 역할을 하셨는데, 자, 국민의힘에서는 이 특검을 두고 정치 공세다 하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3대 특검이 정말로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 시간을 통해서 좀 다시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시기적으로 좀 나눠보자면 윤석열 정권 시절에는 검경을 신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특검이 필요했습니다. 네. 그래서 추진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는 검사, 경찰을 통해서 수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편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적인 특검에게 수사를 맡기기 위해서 3대 특검법을 통과를 시켰고 출범을 시킬 것인데, 이것은 이재명 정부가 정치 보복 시비에서 벗어나 민생, 경제, 안보 등 국가 현안에 충실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고, 그걸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특히 내란 특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꽤 큽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특검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들이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데요. 자,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내란 그리고 외환의 의혹을 받고 있는 수사 이 특검팀에서는 지난 6일 이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윤석열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의 의미 어떻게 좀 보고 계시는지요?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던 내란 수괴가 반바지 차림으로 거리를 활보고 다니는 이 모습, 이것은 정상도 정의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12.3 계엄 나흘 뒤에 계엄에 동원됐던 군사령관의 비화폰 통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삭제하도록 경호처에 지시를 했었고, 예. 또 계엄 손포문도 사후적으로 조작했던 이런 상황에 관여했던 혐의 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범죄 혐의로도 중요한 것이지만 그 범죄 사실 자체가 증거 인멸 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영장 청구가 당연했던 것이고, 아마 법원도 내일 당연하게 영장을 발부할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감옥으로 나오는 일이 없게 해야 한다, 그렇게 믿고 있고 그렇게 되리라고 확신을 합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도 좀 이 구속영장 청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 아마 관심 있게 계속 촉각을 곤두세우시고 계실 것 같은데, 좀 법원 안팎의 좀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고 계십니까?
이게 물론 독립된 판사가 결정을 할 일이기 그럼요. 때문에 예, 예. 결론을 미리 예정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우리 그 국민들의 또 법률가들의 상식 또 국민들의 정서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아주 이상한 뭐 법관을 전제하지 않는 한 당연히 이것은 발부가 될 거라고 믿고 있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측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내일 운명의 날, 내일 한번 기다려 보고요. 자, 내란 특검에서는 또 윤석열 씨가 자신에 대한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서 경호처를 동원하면서 총기를 보여주고서라도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라 이런 지시를 내린 것으로 파악도 되고 알려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특검 수사의 방향성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는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십니까? 뭐 당연히 그동안에 숨겨져 왔던 비리들 또 감싸왔던 것들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 특수 고무집행 방해 그 조사했던 그 부분도 예. 다 드러나는 상황이 될 텐데 어쨌든 앞으로 진행되는 것 중에서 제일 관심을 저도 많이 갖고 국민들도 많이 가지실 만한 것은 어떤 외환죄 분야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만들기 위해서 그 북한의 무력 충돌을 유도했다는 외환죄 이 의혹을 밝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놓고 또 그것을 부정하지 않는다든가 아파치 헬기를 휴전선 인근에 일부러 띄운다든가 예. 또 노상원 수첩에 보면은 대남 공격을 유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 그 김대중 정부 출범 전에 그 총풍 사건처럼 예. 일부러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너무도 어떤 위험스러운 민족과 국가를 불행하게 만들 수 있었던 위험스러운 사태이기 때문에 네. 정말 이 부분은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끔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의원님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내용에 보면 이 외환을 좀 유치하려 했다. 이런 부분은 영장이 좀 적시가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또 일부에서는요. 외환 혐의를 좀 입증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 이런 또 이 보도도 일부 나오기도 하던데 이 점은 입증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아직 이게 영장에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적시가 안 수사가 많이 되더라고요. 진행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럴 것이고 네. 아직까지 진행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예. 아마 지금 기초조사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도 내용을 보면 네. 그리고 아마 그 조은석 특검의 그 능력 이걸로 봤을 때는 예. 이 의혹들도 저는 반드시 밝혀져서 당연히 기소가 될 걸로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외환죄가 정말 사실이라면 이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부러 어찌 보면 쉽게 말하면 우리 한반도에 전쟁을 유발하려고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의 영구주권을 위해서요. 예, 맞습니다. 참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예. 그 총풍 그 유도 사건이 과거 1997년에 예.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막기 위해서 그렇죠. 그 대선 수구세력들이 기간에. 벌였던 범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었는데 예. 그때로부터 지금이 28년이 지난 사건 아닙니까? 네. 27년 이상 지난 시점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그 돈키호테가 아니고서는 참. 제정신이고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러니까요. 정말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반드시 밝혀서 좀 응징을 해야 맞는 거고 만약에 이게 오해라고 본다면 예. 오해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우리 많은 국민들은 또 한때 북한에서 이 남한에서 보낸 무인기를 이렇게 좀 증거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통상적인 군사 정찰 목적으로 이제 했거니 이렇게 좀 많은 분들이 이제 좋은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철저하게 좀 밝혀져야 될 그런 의혹 좀 그 지점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참. 거짓말을 무지 잘하는 정권이었는데 믿을 수가 모든 것을 없습니다. 다 거짓말하면서도 예. 이런 부분 무인기를 보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은 외교적인 국가 안전을 위해서도 그럼요. 안보를 위해서도 충분히 충격입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국민이 그래도 양해를 할 텐데 예. 그걸 부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때만 그렇게 솔직해야 했는지 예. 이것은 어떤 대남 도발의 유도를 위한 목적이었던 것을 큰일 날 뒷받침한다고 뻔했습니다. 봅니다. 정말 큰일 날 예. 뻔했습니다. 우리 한반도. 자, 앞으로 진행될 이 내란 특검의 주요 쟁점들 가장 첨예하게 윤석열 측 변호인들과 좀 맞붙을 쟁점이라면 어떤 것을 좀 꼽을 수 있을까요? 내란 특검 말씀이시죠? 예, 내란 특검 관련한 예, 주요 예. 쟁점. 앞으로 일단 외환죄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예. 앞으로 이제 진행돼야 할 것들 중에서는 지금까지 수사가 검찰 경찰에 의해서 좀
제대로 진행이 안 됐던 한덕수, 뭐 최상목, 그다음에 이상민 장관, 그다음에 대통령실 내부의 안보실 관계자 등 이런 사람들이 내란에 어떻게 협조하고 관여해 왔는지 그것까지 좀 밝혀져야 하는 그건 좀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쟁점은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뭐 나이런 것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문제가 많지만 예. 앞으로 애완죄 숨겨진 그 내각의 또 비서실의 책임 밝히는 것 이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이 내란 특검으로 이제 우리 한정지어서 본다면 앞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서 이게 언제쯤 확실한 이제 윤곽이 나와서 특검의 임무를 마칠 수 있을까도 궁금한데 좀 전반적인 과정 그 진행 절차랄까요? 이런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내란 특검법에 따른 그 수사기관이 90일입니다. 그리고 특검 재량으로 30일 연장이 가능하고 네. 그렇게 또 연장했는데도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면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또 한 달을 연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최장 결국은 최대 150일이군요. 150일이기 때문에 네. 아무리 늦어도 연내에는 12월 안에는 수사가 이미 종결돼 있고 처리가 돼 있을 거다라고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특검 결과에 따라서 윤석열 씨는 아마 반바지 차림으로 거리에 활보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또 예, 12월이면 또 춥기 때문에 반바지는 못 입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내란 특검 이 정도로 알아보고요. 이번에는 김건희 특검 한번 볼까요? 참 안팎으로 여러 가지 합니다, 지금.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만 보더라도 수사 대상인 죄목이 벌써 16가지 의혹이 있는데 정말 파헤쳐야 될 의혹이 많은 또 특검입니다. 현재 주요 의혹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아서요, 지금. 16개 중에 좀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예. 대표적인 것도 많은데 어쨌든 도이치모터스나 삼부토건 주가 조작 혐의 예. 그리고 과거 그 코바나 콘텐츠 전시회에서 이루어진 그 대기업들의 뇌물성 협찬 그리고 명품백이나 다이아몬드 목걸이 같은 뇌물 수수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과 한남동 관저 이전 과정에서 부당한 개입을 했던 것 네. 그리고 명태균 건진법사와 연관된 국정 개입, 인사 개입 문제. 그리고 임성근 해병대 그 일사단장 예. 그 구명로비에 개입한 것 아닌지 하는 그런 의혹. 그다음 또 하나가 아주 중요하고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 예. 그리고 창원 그 국가 그 산업단지 이 지정 과정에서 수사 기밀 이 행정 그 기밀이 누설돼서 미리 지역에 알려졌던 것.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있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선거 본인 선거 남의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불법으로 하고 예. 또 공천을 개입했던 이런 뭐 의혹들 포함하면 이게 갈 길이 너무 멀고 참. 태산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16가지입니다. 무려 16가지. 이 우리 보통 사람들은 평생 살면서 한 가지 죄 짓기도 정말 좀 죄 짓는 분들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아마 참 이 중에 대단합니다. 하나의 범죄만 저지를 수 있어도 예. 그 보통 권력자가 아닐 겁니다. 중죄입니다. 중죄 이건 지금. 예. 예. 자, 문제는 이제 한때는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에 입원을 했다. 환자 코스프레를 하면서 퇴원을 했는데 집에서는 좀 멀쩡한 모습이 포착이 돼서 또 언론에 보도도 됐었는데 여하튼 이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대면 조사를 좀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서면으로만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언제쯤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직접 좀 포토라인에 쓰고 검찰청에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아마 특검이에요? 이제 특검이 이 의혹들 구속에 충분한 정도의 어느 정도 전체는 다 밝히지 못하더라도 예. 일부라도 명백한 것이 밝혀지면은 그걸 모아서 영장을 청구할 겁니다. 그 전에 조사를 하게 될 텐데 네. 아마 그 체포영장이 발부될 수 있기 때문에 며칠 버티지를 못할 것이고 그런 상황들을 감안하면 7월 안에는 아마 소환 조사가 이루어질 걸로 아하. 예상됩니다. 이달 안에는 이루어질 것으로 보신다.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예. 김건희 특검 팀에서 온일영 전 국토부 장관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했는데 이게 뭐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양평 고속도로 이 문제 이게 이제 노선 변경될 때 국토부 장관이었기 때문에 그 경위를 확인하려면 당연히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어떤 의혹이 있냐면은 그 삼부토건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예. 그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직후에 삼부토건의 주가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혹시나 삼부토건 그
관련된 주가 조작이나 삼부토건 관련된 이런 그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은 아니었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세상을 좀 밝힐 필요가 있는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지금까지 내란 특검,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두 가지를 알아봤는데 이번에 최혜병 관련한 특검 알아볼까요? 벌써 이제 우리 최수근 해병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2년째가 다 되어갑니다. 젊은 해병의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데 2년이라는 시간이 과연 필요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2년 동안 있었는데요. 정말 정의를 외쳤던 박종훈 대령은 오히려 더 법률적인 책임을 지는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몰렸는데 이 문제가 과연 이 정도로 오래 끌 문제였나 싶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문제는요. 예, 애초에 그 박종훈 그 수사단장 그의 의견대로 일 처리가 됐었다고 한다면 이것은 2년 전 여름이 지나기 전에 이미 끝났을 일입니다. 그럼요. 간단한 사건 아닙니까? 의외로. 예. 그런데 그 이제 윤석열 정권 차원에서 사건의 경찰의 이첩을 막고 또 박종훈 대령을 항명죄로 몰아가면서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늦어지고 예. 이런 그 어떤 국가적인 사태로 이걸 발전을 그렇죠. 시켜왔습니다. 예. 결국은 이 사건이 이제 7월 2일 날 아마 수사 개시가 이루어진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 수사기관이 60일 또 30일 연장할 수 두 번 연장하는 것까지 포함하면 120일 이내에 끝내야 하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사건으로 봅니다. 그래서 네. 아마 10월 말 안에 10월 말이나 11월 초 안에는 끝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사건은 내란 특검에 비해서는 좀 결과가 좀 일찍 우리 국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겠다 이런 계획이 있나 보군요. 특검의 기간상. 편입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렇다면 우리 최혜병 특검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요 쟁점이라면 어떤 점을 반드시 좀 파헤쳐 봐야 할까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 최혜병 그 사망의 책임이 뭐 임성근 사단장에게 있는 것이 맞는지 예. 이것을 하나 확인해야 할 것이고 이제 더 중요해져 버린 문제는 그것을 밝히려 했던 그 시도들 이걸 도대체 누가 왜 막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될 겁니다. 윤석열 그 경로설 그 당일에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전화 뒷번호 7070 전화는 누가 걸었는가? 네. 왜 그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해병 그 수사단의 이첩을 막고 또 임성근을 보호하려고 했는가? 이 대통령실 국방부 권력자들의 국가의사 그 왜곡 그 과정 이 부분에 대한 진상이 분명히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의 이슈판을 라디오를 통해 듣고 계시고요. 유튜브를 통해 현재 실시간으로 시청을 하고 계신데 정말 많은 분들께서 또 유튜브를 함께 시청을 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이영진 빈체시오님께서 의원님 지난 4월 청주시에서 뵙고 인사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라는 또 댓글도 남겨주셨고요. 정말 많은 감사합니다. 분들께서 또 문자로 호응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의원님께서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만드는데 굉장히 또 곁에서 열심히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한 달째를 맞았는데 취임 한 달째를 맞았는데 취임 한 달 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어떠신가요, 소감이? 예, 정말 우리가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님을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늘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우리가 주변에서 기대했던 것보다도 훨씬 또 준비가 많이 되신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6월 한 달 그 짧은 기간에 했던 그 과정들을 보면은 정말 뭐 민생에 관한 문제, 경제에 관한 문제, 외교에 관한 문제, 또 어떤 그 실용적인 인사의 문제 하나도 빠뜨린 게 없지 않습니까? 네. 또 기자회견, 또 국민들과의 그 미팅, 또 뭐 이런 심지어는 뭐 보니까 그 바쁜 가운데서도 문화계 관계자들 격려하는 것, 6월 보훈의 달이 가기 전에 보훈단체 관계자들 또 뭐 천안함 관계자들, 5.18 뭐 관계자들 모든 분들을 모셔서 이렇게 위로하는 행사를 갖고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완벽하다. 빠른 시간 내에 그 해야 할 일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즉시에 잘해내셨다. 이런 걸 보면서 좀 뭔가 좀 국가적으로 든든한 느낌, 또 민주진영으로서의 자랑스러운 느낌 이런 게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까지 굉장히 또 높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쭉 임기 내내 좀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이래야 우리 국민들이 또 잘 살고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우리 박교택 의원님께서도 지역 언론 등을 통해서 좀 말씀을 하셨던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를 지금 앞두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어떤 분을 지지하느냐라고 여쭤봤더니 나는 중립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한 말씀 예, 듣고 싶습니다. 예. 예, 중립이라는 뭐 표현도 사실은 예. 적절치가 아닌 것 같고, 네. 이렇게 그 민주진영을 위해서 훌륭한 행보를 해왔고 능력을 가진 두 분이 다투는 선거에서 네. 본인들이 좋아하고 이 시기에 필요한 분이 누군지를 잘 판단해서 선택하는 선거가 되면 되는 것인데, 또 어느 쪽을 또 지지하고 또 운동을 하는 것도 다 좋은 것인데, 한 가지 조금 걱정되는 면은 예. 조금 한쪽을 반대편을 좀 적대시한다든가, 아, 그러면 안 가끔은 됩니다. 언사가 조금 거친 분들이 예. 감정적으로 이렇게 흐르게끔 만들려는 이런 경우가 조금 아하. 있어서 예. 그게 좀 우려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군요. 훌륭한 분들 중에서 정말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예. 더 뽑고 나와서는 또 당이 하나로 화합하는 선거로 가게 해야지, 그럼요. 서로 적대시한다든가 예. 윤석열 정권하고 싸울 때의 자세로 우리 내부의 문제를 가지고 예. 이렇게 감정적인 그 예. 모습으로 흘러가지 않게끔 예.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르신 생각이고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박창대 의원이 되든 정청래 의원이 되든 정청래 의원이 되든 박창대 의원이 되든 어떠한 경우의 수도 국민들 나쁠 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선의 경쟁에서 좀 해주시고요. 좋은 결과 또 이 당대표 선거가 하나의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처럼. 예, 예, 뭐 그렇습니다. 좋은 축제도 국면에서 되고, 이루어진 건 예, 아닙니다. 대선은. 예, 예. 예, 마지막에는 더불어민주당. 절대 앙금들이 안 남는 그럼요. 그런 내부의 예.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의 총장이 두 분이서 손을 맞잡고 들어가는 그 모습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2461번을 쓴 우리 애청자님께서 세 가지 세계 특검 모두 잘 돼서 정의를 바로 세우면 좋겠습니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3911번을 쓰는 우리 새싹 우리 애청자님께서는 고맙습니다. 광주평화방송에 기쁜 소식을 전하며 소리 없는 이들의 목소리가 되어주길 기도드립니다라는 또 응원의 문자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지금 두 분의 당대표 후보들이 9월까지는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 이렇게 지금 공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께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그 근거가 어디에 있으신지요? 예.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예,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이렇게 다뤄왔던 주제입니다. 그리고 현재의 어떤 민주진영에서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검찰의 권한 분산,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 이 원칙이 아주 확고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모아서 노력하면 9월 안에 어떤 입법이 가능하겠다, 이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주제가 너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너무 시끄럽게 만드는 그 주제이기 때문에 네. 좀 빨리 정리돼야 국민들의 마음도 편하고 정치하는 분들도 해야 할 일에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예. 그런 바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아, 그리고 의원님과 기왕 이제 오늘 인터뷰를 한 김에 이 질문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추미애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히셨던데 검찰의 특활비가 좀 부활이 됐다라 해서 우리 국민들이 좀 보는 시선이 약간 우려스럽게 좀 보는 시선도 있습니다. 이 점 어떻게 보십니까? 예, 예상을 못했던 질문인데, 예. 이게 그 대통령실의 특활비가 사실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통령실은 그렇다 외교나 손치더라도요. 안보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필요한데 검찰의 그것을 문제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예. 권력기관의 그 특활비를 없앴던 그 상황에서 대통령실의 그 특활비를 만들려다 보니까 뭐 감사원이나 뭐 검찰 뭐 등등 이게 한꺼번에 따라오는 과정에서 예. 잠시 짧은 시간 그 사흘 내에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런 조금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 애매해 보이던데요. 예, 근데 간과해 버렸던 것 같습니다. 깜빡 이 문제를 함께 없었던 것을 함께 살리자라고 하는 과정에서 했는데, 검찰의 문제를 심도 있게 생각을 했으면은 그게 반영이 안 됐을 텐데, 네. 그 사흘간 그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건 이제 별로 그 쟁점이 안 됐다 보니까 그 강과한 채 그게 포함됐던 것 같고, 뒤늦게 이 문제점을 느꼈지만은 이것을 또 그 수정하려다 보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고 그 회기를 넘겨야 하는 문제가 생겨서 예. 민생 차원에서는 빨리 통과를 시키되 집행을 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단서를 달아서 통과를 시켰던 것인데, 예. 그 정도 그 과정을 보시면은 검찰 특활비를 또는 뭐 검찰의 권한을 뭐 살리기 위해서 일부러 한 것은 아니다. 예. 이 정도 뭐 좀 양해를
좀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특활비를 쓰지 않으면 다 이율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까? 예, 만약에 안 쓰게 되면 그것은 이제 예. 그 불용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계속 예.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이 특활비를 일부러 없앴던 거 아니겠습니까? 아, 예, 이게 또 예. 다시 여당이 되면서 살짝 또 살아나면서 예,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대통령실에 아름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실에 그 특활비 필요했기 때문에 네. 그것을 이제 아마 내부적으로 애결위원님들이 그 저 살리는 과정에서 좀 뭐 좀 약간의 그 간과하는 실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랜만에 방송에서 또 이런저런 또 돌아가는 국정 현안에 대한 말씀도 주셨고 의정 활동에 대한 내용, 특검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짚어주셨는데 방송 듣고 계신 우리 지역민들,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고 오늘 마칠까요? 아, 예. 아무튼 제가 국회의원 된 지가 좀 1년이 좀 더 이제 넘어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유임해 주신 그 취지에 맞게 여당 의원으로서 어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 광주 지역구 의원으로서 어떤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는 정말 그저 역할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의정 활동 1년 저희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광주 지역 국회의원 중에 가장 인기가 높으신 우리 박균택 의원님, 저희도 응원하겠습니다,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